안녕하세요. 파이썬과 오픈CV를 이용한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론 강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오픈CV라는 개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구글을 띄우시고 거기에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맨 첫 번째 아나콘다 파이썬 R 디스트리뷰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아나콘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콘다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일종의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편집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파이썬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윈도우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3.7과 2.7 중에서 3.7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이 64비트냐 32비트냐에 따라서 종류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 노트북은 64비트라서 저는 64비트를 다운받겠습니다. 64비트에 아나콘다를 다운받으면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에 이 아나콘다가 다운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다운받는 동안에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 파이썬 2.7하고 3.7 두 개를 제공하는 이유는 2.7에서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3.7에서는 파이썬 언어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7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7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초가 남았네요. 저는 아까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확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금방 잠시만요. 금방 5초가 남았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아나콘다 64비트 윈도우즈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중간에 주의하실 사항들은 대부분의 설치들은 넥스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설치를 하시다가 나오는 이 화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제가 만들었을 때는 아나콘다 3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드밴스드 옵션. 이 어드밴스드 옵션이 밑에 보이는 이 레지스터 아나콘다 에즈 더 시스템 파이썬 요거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이 패스 인바이로먼트 베리어블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이 옵션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I agree를 누르시고 Just me와 all user 중에서 저는 이제 all user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하겠냐라고 하면 예를 누르시면 되고요. 예. 여기 보이면 이제 아나콘다 3가 C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이 경로에 설치가 된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설치를 하시다가 취소를 하시거나 잘못 설치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실 때는 여기 경로에서 이미 경로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넥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It's not empty. Please choose a different location. 경로를 이제 바꿔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알파벳을 좀 바꿔보시던가 아니면 지우시면 별 탈 없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을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 인스톨을 누르면 아나콘다가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치 인스톨을 누르시면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캔슬을 하고 예, 네. 아나콘다를 설치를 마치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이면 아나콘다 3 64비트에서 이렇게 하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은 모두 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능한 에디터들인데 뭐 스파이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주피터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맛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파이더를 클릭하시면 스파이더가 실행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파이더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실행을 해놨고요. 여기 보이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를 이렇게 띄우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창이 띄워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는 이제 콘솔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뭐 Variable Explorer, File Explorer 이렇게 결국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기를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맛보기는 여기 수업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부분이죠. 예, 여기 부분이 아나콘다에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스파이더 중에 저희는 스파이더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코딩을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2 더하기 3 프린트 a. 네.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보이게 화면을 조금 늘려볼게요. a는 2 더하기 3 네, 오타가 있었네요. 3 엔터 프린트 A 네, 이렇게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인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보고 있다라는 주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A는 2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A와 2 더하기 3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 등호를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A는 변수고요. 오른쪽에는 변수가 올 수도 있고 상수가 올 수도 있고 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왼쪽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의 결과인 5가 A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A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문자가 들어가느냐, 그 그릇 안에 숫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림을 집어넣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요. A는 2 더하기 3이라고 인쇄를 했을 때 실제 A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그냥 출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 가로 열고 그 다음 가로 닫고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프린트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인쇄를 해라. 어떤 걸 인쇄를 하냐? 변수 a를 인쇄를 하라는 게 아니고 a라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변수 a에 들어있는 값을 인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 초록색의 이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라디오 재생 버튼 같죠? 그래서 이걸 실행 버튼을 이게 실행인데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연습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확장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라고 여기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help variable explorer, file explorer에서 이 variable explorer는 이제 변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이 a라는 변수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a라는 변수는 타입이 int 이제 정수형이고 사이즈는 1바이트고 현재 들어있는 value 값은 5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셨으면 다음 거를 같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라는 변수의 2 곱하기 3 더하기 5의 결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그 결과가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못 띄웠네요. 스파이더를 띄우고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5였나요? 네.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 이 부분 똑같으니까요.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2, 3은 6이니까 6 더하기 5에 대한 그 11의 결과가 출력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우리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확인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파이썬에서 기본 더하기 연산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연산자 더하기와 같죠. 반면에 곱하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곱하기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는 5% 3과 그 다음에 2 별표 3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린트 가로 열고 안에 그냥 A만 쓰는 게 아니고요. A 앞에 콤마가 있고 그 안에 큰 따옴표로 무언가를 더 썼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5% 3은 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로 쌓은 안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라고 숫자나 이렇게 연산자를 집어 넣었지만 이것들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됐고 파이썬에서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딩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파이더에서 A는 5% 3이었나요? 5% 3 이렇게 지우고 프린트 5% 3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컴마를 하나 넣어주고 그 안에 A 여기서 이 A는 여기 변수 A를 말하는 거고요. 이 5% 3이라는 여기 띄어쓰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자니까요. 네, 5% 3이라는 이 텍스트 옆에 A를 같이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그냥 값만 나왔었죠. 이렇게 11.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5% 3은 2라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이 2라는 숫자가 결국 이 5% 3이라는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죠. 파이썬에서 이 %는 어떤 연산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5를 이렇게 3으로 해서 한 게 2가 나올까요? 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며 이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머지 연산자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 별표 3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 b를 사용했네요. 마찬가지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컨트롤 C, 엔터하고 컨트롤 V를 했어요. 이번에 A를 뭘로 바꾸냐면 B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3이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 별표 네, 잘못 썼네요. 이 별표 3은 그 다음에 여기 A 대신에 뭘 입력해야 될까요? B죠. 여기서 제가 그냥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왼쪽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오른쪽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두 줄이 여기 있는 이 맨 첫 번째에 있는 결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결과도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거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위에 초록색 지생 버튼 말고 옆에 current cell이라고 있어요. run current cell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별표 3은 8입니다. 라는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표 3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답하셨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를 2의 3승은 얼마다? 8이다 라는 연산자를 저희가 확인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의 연산자를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퍼센트,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죠. 제곱.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수학에서 쓰는 연산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동영상을 멈춰 주시고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다음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의 맛보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함수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코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까지만 제가 코드를 저쪽에서 해볼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런 파란색은 파이썬에서 이미 이렇게 명령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저희가 아까 프린트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프린트를 쓰시고 가로를 열고 잠시만요.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면 네, 포인터를 펜으로 하고요. 제가 써볼게요. 자, 프린트를 이렇게 R, I, N, T 썼죠. 그리고 가로 열고 A를 쓰고 우리가 실행을 했더니 a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함수라 그러는데 프린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반복되는 동작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건 어떻겠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함수로 등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하다라는 영어로 define, definition의 앞자리 DEF를 쓰시고 한 칸 띄고 여기가 이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은 앞에 우리가 프린트를 공부를 하셨지만 함수 이름. 네. 함수가 하는 기능과 관련된 이름으로 주어주는데 여기는 C2F고요. 가로 열고 중간에 이 알파벳 C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C2F라는 함수는 인수를 하나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콜론인데요. 파이썬에서 콜론을 만나시면 프로그래밍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는 C 곱하기 1.8 더하기 32. 여러분 이 코드 기억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친구를 어디다 넣어라? F에다 집어넣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받은 C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올 것이고 그 C랑 1.8을 곱하고 더하기 32를 한 결과를 어디다 넣어라? F에다 넣어라 이거죠. return이라는 것은 여러분 되돌려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를 방금 계산한 이 F를 되돌려 주라는 코드가 들어있는 함수를 저희가 선언을 해볼 건데요. 중요한 건 파이썬은 배우실 때 문법이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C2F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콜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줄은 이 DEF, C2F 가로 열고 닫고 C 콜론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하는데 들여쓰기를 하실 때 스페이스 바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맞추시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들쑥날쑥하고 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스파이더라는 편집기는 콜론을 만나면 저절로 들여쓰기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저는 다시 스파이더로 돌아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def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 이름은 C2F였어요. 가로 열고 파라미터는 C를 받았고요. 콜론. 자, 콜론하고 제가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안에 들여쓰기가 되고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래서 F는 C 곱하기 1.8 더하기 32. 더하기 기호를 안 쓰네요. 32. 그리고 return F.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함수를 만드셨어요.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실행을 하시고 오른쪽 콘솔 창을 봤더니 지금까지랑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가 나오지 않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지금 사용하지 않으셔서 안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C2F 가로 열고 1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자, 어때요? 네, 10을 넣었더니 50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10 곱하기 1.8 더하기 32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나요? 네, 50, 여기도 50. 즉, 여기 보이는 이 10이 바로 이 C2F의 C로 입력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서 F가 반환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가 없으면 매번 10 곱하기 1.8 더하기 32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굳이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C to F에 값만 집어넣으면 여러 번 무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수로 선언을 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도 대부분의 수학적인 또는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은 모두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함수들의 묶음인 아주 작은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서브 프로그램들의 묶음을 우리가 저번에 이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라던가 서브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잘 레고처럼 잘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맛보기를 마치고요. 다음 예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똑같은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좀 독특해요. 잘 보시면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DEF, FACT 가로 열고 N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if가 있어요. 이 if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제어문 중에 하나고요. if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수행해라. 거짓이면 이거를 수행해라 라는 그런 어떤 조건에 해당돼서 조건이 참일 때는 뭐 어떤 걸 수행하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런 걸 수행해라. 주민등록번호에 두 번째 번호가 시작될 때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남자인가를 이제 판별할 때 if문이라는 이런 제어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f문을 넣었고 거기 안에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이시면 잠시만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펜으로 이거는 이제 함수 이름이 FACT입니다. 그래서 n이라는 인수를 받았고요. 그 안에 if라는 함수를 시작을 했고 함수의 조건을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FACT에서 n을 입력받은 이 n이 0보다 크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둘 다 콜론이잖아요. 왜냐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if문의 조건이 참이면요, 여러분 바로 다음 문장인 이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네, true에 t만 써보겠습니다. 그럼 return을 해라. n 곱하기 fact n-1이에요. 여러분 이 fact는 어디 있나요? 네, 처음 배우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이는 이 fact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함수가 이름이 fact인데 함수 안에 또 함수 이름을 불렀어요. 이런 것들을 제기 함수라고 합니다. 셀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fact n-1이면 n이 만약에 5면 여기는 fact 5 빼기 1이니까 4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n보다 0보다 크다. 근데 아니에요. 거짓이면 else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if랑 else는 줄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def보다 if는 또 들여쓰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else이면 return 무엇을 해라? 이를 해라 라는 그 수학적으로 팩토리얼을 구현하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잘 안 보이네요. 1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4 팩토리얼이 4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럼 5 팩토리얼은 어떻게 쓸 수 있냐?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쓸 수 있죠.
왜냐면 요 4 팩토리얼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n 팩토리얼로 쓰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여기 보이는 이 식이 해당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다시 스파이더로 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번엔 def fact였죠. n 분량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if 가로를 열었어요. 조건을 입력할 때는 n이 0보다 크냐를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return tu rn n 곱하기 fact n-1이었죠. else if가 거짓일 경우에, 자, 안 보이죠? 이건 좀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return 1. 자, 그리고 나서 if문은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도 빠져나갔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제가 또 현재 선택된 셀만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자, 아까처럼 fact 가로 열고 5 팩토리얼에 대한 결과를 한번 궁금해서 120이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잘못 썼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콘솔에 바로 연산자를 넣어도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120, 120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썬 맛보기를 마치고요. 이제 파이썬 맛보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실습 환경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이고 두 번째는 오픈CV 파이썬을 설치를 할 건데요. 파이썬은 우리가 아까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간단한 실습을 요 세 가지 실습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분한테 실제 파이썬을 이렇게 실습을 하는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금까지는 스파이더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디를 실행하시냐면 아나콘다를 다시 들어가 보시면 두 번째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띄우시면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뭔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 글씨를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는 GUI라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뭐 드래그 앤 드롭하고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까만 화면에 모든 것들을 영어로 입력을 해서 명령어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고 쓰시면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저는 이제 3.6을 제가 설치를 해놔서요. 아마 여러분들은 3.7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들어가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 A는 우리가 아까 한 걸 해야죠. 2 더하기 3 이거였나요?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을 자 코딩을 하시고요. 2 더하기 A는 2 더하기 3을 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왜냐면 뭘 해줘야 되냐면 print print 가로 열고 A를 해야 이런 식으로 A가 출력이 여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경험을 해 보셨고요. 컨트롤 Z를 입력을 하시면 파이썬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치면 파이썬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컨트롤 Z를 하시면 빠져나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실습하는 걸 하셨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하시면 밑에 검색하는 부분에 메모장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메모장, 네네. 그럼 메모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띄우시면 메모장에 똑같이 코딩을 할게요. A는 2 더하기 3 원리 이렇게 실행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2 더하기 3 print a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스파이더에 코딩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메모장에 코딩을 한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저장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 때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누르시면 되고 폴더 이름은 여러분 파이썬이라고 쓸까요? 네, 파이썬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른 메모장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파이썬에 더하기니까 sum이라고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이라고 바꾸시면 되고 인코딩은 utf8 sum.py라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py라는 거는 이건 확장자인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파일의 확장자는 .py로 들어갑니다. 네, 저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파이썬 폴더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sum, py 생성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파이썬 파일을 띄우시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경로를 나타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시고 복사를 한번 해주세요. 컨트롤 C. 네, 그럼 경로가 복사가 되고요. 우리 아까 띄워놨던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쉘 명령어인 cd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cd는 change directory라 그래서 경로를 바꾸겠다. 나는 여기서 디렉토리는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바꾸겠다. 그래서 cd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파이썬 폴더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아까처럼 파이썬에 들어가는 건데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sum.py를 하면 엔터를 치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메모장에서 작성한 그 sum.py의 실행 결과가 바로 이 CUI 화면에서 확인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같이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이게 동영상이니까 중간에 멈추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환경 실습 환경 부분들이 저희가 방금 여기는 파일 이름을 add라고 했네요. 이 부분까지 됐고요. 자, 파이썬을 실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아나콘다에서 실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CUI 환경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했고
메모장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것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는 이제 오픈CV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오픈CV는 콘다에 저희가 설치를 할 거라서 콘다를 띄우고 콘다를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예, 콘다 업데이트 콘다라는 명령어로 콘다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오픈CV를 설치하겠다라는 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콘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유저의 별이의 데스크탑 파이썬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저희 실습 파일은 항상 이렇게 제 블로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바탕화면에 압축을 해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서 여러분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PC 저장,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미 다운을 받아 놨거든요, 제가. 네, 사실 이건데 다운을 받았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게 저희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Object Detection이라는 압축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압축 파일은 폴더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퍼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압축 풀기. 네. 압축 풀기 다시 알려드릴까요? 오른쪽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하면 처음 파이썬 배우시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오타라던가 띄어쓰기를 잘 못하셔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오늘 실습 관련된 코드를 다 작성을 해놨고요. 그것 중에 이제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르캐스케이드 I와 하르캐스케이드 프론트 페이스라는 이미 학습이 된 XML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텍션이나 FD, 이미지 1, 2, 3 이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 파일이고요. BTS 1, 2, 3, DOG 그다음에 뭐 랜드스케이프 X8 1, 2 이런 것들은 그림 파일입니다. 네, 수업의 활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연습해 보실 때 인터넷에 있는 그림 파일을 다운 받으실 때는 이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을 띄워 놓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CV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명령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콘다 업데이트 콘다입니다. 네, 콘다 CONDA 콘다 업데이트 콘다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네,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콘다 업데이트 콘다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콘다 업데이트 콘다를 할 때는 앞에 가로 열고 베이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픈CV 파이썬 설치할 때는 앞에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콘다에 제가 오픈CV를 설치하기 위해서 따로 가상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콘다 업데이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상 환경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놔두고요. 아나콘다 환경을 하나 더 띄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서 두 개고요. 지금 여기는 콘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새 거를 제가 띄운 거죠. 여기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운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1번, 2번, 3번, 4번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띄워 놓고 두 번째 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콘다 업데이트 콘다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3번을 발음해볼게요. ACTI VATE TST 1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1번과 2번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되고요.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1번 하고 그 다음에 2번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에 부분이 테스트 1로 바뀐 상태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CV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저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오타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오픈CV 기반에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폴더 가시면 BTS 사진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열면 사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이렇게 BTS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할 때처럼 얼굴 페이스 디텍션은 얼굴 이렇게 네모난 거, 파란색 네모, 그다음에 눈은 이렇게 연두색 네모로 디텍션이 되는 걸 확인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래서 CD 붙여넣기. 네. 그리고 파이썬 하고 바로 FD 여기 보이시죠? FD
여기 fd.py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페이스 디텍션 해서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는 그림에 디텍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방금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python fd.py 해서 이렇게 디텍션이 되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메모장을 띄우고요. 여기에 우리 fd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메모장에다 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제가 앞에 이론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얼굴이 학습되어 있는 거, 그다음 눈이 학습되어 있는 XML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저희가 시도한 겁니다. 실제 파이썬 코딩에서. 그리고 import cv2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저희가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v2는 오픈 cv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cv2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아까 저희가 환경에서 오픈 cv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수행을 해야 얼마 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하실 때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다음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갖고 흥미를 갖고 접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제가 코드를 다 작성을 했고요. 다른 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하실 때 여러분이 하실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이 그림 파일을 닫아야 이 방탄소년단의 그림 파일을 닫아야 이런 식으로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요번에는 python image1.py를 이미지1 파이썬 파일을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죠. 여기 독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미지1. 그리고 여기 독 파일이 여기 있어요. 그림 파일. 이 그림 파일, 강아지 그림 파일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강아지 그림 파일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띄운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목이 없잖아요. 독이 없죠. 근데 여기는 DOG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I am show에서 DOG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그림이 DOG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림을 제가 늘려볼게요. 안 늘어나요, 여러분. 그림을 원래 모서리에 대면 그림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조금 개선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이번에는 이미지 2. 여러분도 천천히. 두 번째를 했더니 똑같은 강아지인데 이번에는 강아지가 어때요? 아까 안 되던 강아지가 크기가 늘어나죠. 코드가 뭐가 차이가 있나? 우리가 제가 메모장을 닫아버렸나봐요. 메모장을 띄우고 오브젝트 디텍션 폴더에 있는 이미지
잠시만요. 이미지 2를 여기다 드래그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이미지 1과 이미지 2의 코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차이점을 찾아가시면 코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면 문제를 이제 드려요, 학생들한테.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드리는데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회색으로 좀 바꿔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림 파일을 안 닫았나 보네요. 닫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오브젝트 디텍션 폴더에 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픈CV 설치하는 것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얼굴 인식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 간단하게 그림 띄우는 거, 하지만 그림이 이제 크기 사이즈 조정이 안 되는 그림을 띄워봤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변경되게끔 윈도우 창이 변경되게끔 우리가 코드를 했고, 제일 먼저 제가 결과를 알려드렸지만 얼굴의 눈과 그 다음에 얼굴을 해당되는 사전에 훈련된 분류자의 파일 XML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탄소년단 얼굴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실제로 수행을 해봤고요. 이 그림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예인들 사진 받으실 때는요. 실제로 이제 그 코딩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바꾸시면 돼요. 이 경로에서 이제 넣고 싶은 그림을 지금 X파일 1로 이 코드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그림의 제목 부분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X파일 2를 넣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방탄소년단을 넣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과 오픈CV를 이용한 인공지능 얼굴 인식 이론과 실습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지금 저랑 같이 실습한 것들은 사실은 기계학습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습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그게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소스 파일과 그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모두 다 블로그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다운받으셔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변경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블로그 주소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좀 추가를 좀 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같이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